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소아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준성입니다. 제가 소아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이유로 아이들이 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게 바로 발열입니다. 발열은 흔하게 일어나지만 언제나 당황스럽기 마련이죠. 의외로 별거 아니게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중증 질병이 가끔 있어서 저희도 언제나 발열 환자를 볼 때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런 아이가 열이 났을 때 집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또 병원에는 언제 와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몸은 언제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게끔 희망 온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추우면 더 열을 올려가지고 그 희망 온도로 체온을 올리게 되고, 너무 더우면 또 땀을 흘리거나 발산을 해서 체온을 이렇게 낮추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몸을 들어오면은 그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희망 온도가 38도 또 39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도 그 열 때문에 힘들지만 병균들도 그 높은 열과 면역 반응 때문에 증식하기가 힘든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이 되면 감기에 훨씬 더 잘 걸리잖아요. 그런 게 그 비슷한 이치인데요. 따라서 열이 나는 이유는 병균에 대한 면역 반응, 즉 방어 과정의 일종으로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열제는 이렇게 병균에 의해 면역 반응으로 올라간 우리 몸의 희망 온도를 조금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발열 자체는 면역 반응이고, 그 면역 반응을 일으킨 병균이 문제이지 발열 자체만으로는 몸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체온계에 적힌 숫자를 가지고 해열제를 과도하게 먹이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면역 반응이라고 마냥 열이 나도록 그냥 놔두면 아이가 오한과 몸살 기운으로 일상생활이 힘들고 수분이 증발을 많이 되기 때문에 탈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온이 많이 높지 않더라도 아이가 오한이나 몸살로 힘들어하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밥을 잘 못 먹고 하는 등 아이가 힘들면 해열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체온이 아주 높더라도 애는 막 놀고 있고 또 잘 자고 있고 멀쩡한데 해열제를 굳이 먹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체온계로 체온을 재는 타이밍과 간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이를 봤을 때 아이가 힘들어하고 잘 못 먹거나 잠을 못 자고 보채거나 이럴 때는 체온을 재시고 해열제를 먹인 뒤에 열이 잘 떨어지는지 30분 또는 1시간 간격으로 재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아이가 잘 놀고 잘 자고 있고 밥도 잘 먹고 있을 때는 체온계로 굳이 체온을 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열제 투약 목적을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체온계에 적힌 그 숫자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불편감을 덜어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해열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과 이부프로펜 두 가지 해열제입니다. 같은 계열의 해열제끼리는 각각은 4시간 간격을 지켜야 하고, 서로 다른 계열의 해열제끼리는 시간 간격 상관없이 복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토펜을 한번 먹였는데 30분이 지났는데 애가 계속 힘들어한다. 그러면 부르펜을 바로 다시 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토펜과 세토펜끼리 또 부르펜과 부르펜끼리는 각각 4시간을 띄어야 합니다. 단기간으로 한 일주일 이내로 복용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해열제는 하루 4-5번씩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10번까지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기간 한 일주일 이내로만 먹을 수가 있고, 그걸 계속해서 일주일 이상 먹게 되면은 간이나 위장관, 신장 등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해열제를 교차 복용하다 보면은 체온까지는 다 떨어지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오한이나 아이의 불편감 등은 호전을 보일 것입니다. 미온수로 닦아주는 거나 아니면 아이 통목욕 시키는 거, 벗겨놓고 있거나 아니면 집 온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희망 온도를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안 낮춘 상태에서 시원하게만 해주면 아이는 오한이 들고 다시 그 온도가 되기 위해 몸을 떨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해열제를 먼저 먹여서 그 희망 온도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오한이 좋아지고 열이 좀 떨어지기 시작할 때 미온수를 준다든지 아니면 좀 옷을 열어가지고 시원한 환경을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해주면 더 빠른 해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열이 날 때는 몸이 뜨겁기 때문에 물이 빨리 증발하게 되고 또 면역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아이들은 탈수가 조금만 돼도 그 탈수만으로도 발열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체온이 1도, 2도 높아질 때마다 10에서 20% 정도의 수분을 추가로 공급해야 합니다. 아이의 입술과 입이 말라있지는 않은지 또 적어도 하루 3-4번 이상은 소변을 보는지 확인해서 아이의 탈수 상태를 평가합니다. 수분 섭취를 시키는 요령은 주스나 음료수를 주는 것보다는
때는 식사나 수유를 하실 때 물을 추가로 제공해서 조금씩 자주 공급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가정 내에서 어떻게 조치하는지를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 응급실로 오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열이 나서 아이를 데리고 오실 때는 열이 너무 높다, 39도, 40도다. 근데 막상 보면 아이는 멀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실을 반드시 와야 하는 경우는 오히려 열이 조금 낮더라도 많이 처져 있거나 아이 상태가 안 좋을 때 오셔야 되는데요. 그 이외에도 5일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3개월 미만의 아주 어린 아이에게 열이 나는 경우, 경련이나 목이 뻣뻣한 증상이 있는 경우, 사정상 예방접종을 잘 시행하지 못한 경우, 또 8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않아서 탈수로 진행하는 경우, 혈변, 설사, 호흡곤란 같이 발열 이외에 동반된 겉으로 나오는 증상들이 아주 심하거나 좀 이상한 경우에는 응급실을 방문해서 진찰을 받고 심각한 병이 숨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도 막상 열이 난 그 당일, 그 순간에는 아이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아주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응급실까지 데리고 오시는 경우는 또 많이 마음도 다급하고 좋지 않은 기억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저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소아응급실 의료진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발열과 관련된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